자, 10강 경우의 수야. 자, 그럼 과연 저 용어가 뭘까, 그지? 경우의 수란, 그지? 선생님 뭐예요? 어떤 시행 또는 실험, 학교에서 실험을 하지, 그지? 과학 실험, 그거와 비슷해. 우리도 어떤 시행, 그지? 행동을 한다는 소리야. 어떤 시행에서 또는 실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몇 가지냐? 가지수.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 그죠? 몇 가지냐? 몇 개냐? 몇 번 일어나냐? 알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봐봐. 예를 잘 들어보라고. 자, 예를 들어 동전 한 개를 선생님이 이렇게 던졌어. 알겠습니까? 동전 하나를 탁 던질 때 그게 바로 시행이야. 맞죠?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는 두 가지지. 왜 두 가지야? 앞과, 그지? 앞 또는 뒤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앞 아니면 뒤일 거 아니야. 이런 가지수. 앞 아니면 뒤가 나타나더라. 그러므로 정답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경우의 수를 구하라면.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니들 주사위 놀이 많이 해보지, 그지? 어떤 게임을 할 때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구하래. 몇 가지냐죠? 경우의 수는. 얘들아 봐. 실제로 니들이 실험을 해봐. 주사위를 딱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은 주사위에 2, 4, 6이 있지. 주사위 눈은 뭘로 이루어져서 1, 2, 3, 4, 5, 6. 만약 주사위를 하나 딱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면 6가지가 되는데, 맞아? 그 중에 얘는 단서가 있잖아.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니까 짝수의 눈은 2, 4, 6이 있지? 그제? 몇 가지가 돼? 정답은 3가지. 이런 게 경우의 수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것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알겠습니까? 합의 법칙을 써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10%면 곱의 법칙이 거의 90%를 차지해. 이 문제집. 경우의 수를 우리가 잘하면 확률도 잘하거든. 경우의 수로 확률도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이 확률을 열심히 공부를 해줘야 한다고. 금방 얘기했듯이,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제? 자, 제목을 잘 봐. 너희들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 뭔가 합한데, 그지? 합하는 법칙이고, 얘는 뭔가 곱한데, 그지? 그 차이점이 있네. 맞아요? 그러므로 합의 법칙은 요거야. 뭔가 합하려면, 여기 봐, 선생님. 뭔가 합하려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해.
니들 일반적인 사건, 그지? 뭐 살인사건, 도둑사 이런 게 있잖아. 사건. 똑같아 여기서 말하는. 알겠습니까? 자, 두 사건 A, B가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자,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M가지고 M가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가지수가 딱 따로따로 되어 있다는 소리야. 요거일 때 자, 요것도 동시에 끝날 수 있어. 그죠? 자, 두 사건이 요 전제는 똑같아.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아.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얘가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야 해. N가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라고 할 때 언제 합합니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언제 곱합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해. 문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 즉, 자, 요 문장을 정확히 알아야 해.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여기에서 잘 들어. 국어학적으로 사건 A가 나거나는 또는의 의미가 있지. 영어에서 or, 그지? or 이렇게 또는 이거나 거나, 알겠습니까? 다 같은 말이야. 이 접속어에 따라 합의 법칙을 판단해주면 참 좋아. 알겠습니까? 봐,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잖아, 그지? 맞네?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N가지잖아. 자, 이게 일어날 경우, 강조하는 거 봐. 일어나거나 또는도 많이 떠. 우리말로 또는. 알겠습니까?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바로 M 플러스 N가지가 돼. 알겠습니까? 이게 합의 법칙이야. 합할 경우 뭐로 판단했어, 선생님? 자, 이 접속어. 자, 다른 책에는 이렇게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얘 말고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알겠네? 두 사건 A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따로따로 일어나. 또는이니까. 알겠습니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경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요걸로 판단해서 합의 법칙을 쓰는 애들도 있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알겠습니까? 요거까지 설명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땐 합의 법칙을 쓰며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요걸 익혀보자고. 그러면 여기 봐. 요 문장만 다르거든, 아가들아. 요 문장 있죠, 요거. 맞아요? 자, 고배 법칙은 잘 들어야 해. 고배 법칙을 쓸 때는 사건 A가 접속어가 달라.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자, 여기 접속어 또 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나고, 그제? 그리고죠. and. 이고, 그리고. 알겠습니까? 그 의미가 있으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줘라? 곱해줘라. M 곱하기 N 가지가 돼.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배워. 똑같은 거 배운다 그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도 판단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지. 그리고니까. 맞네? 그리고의 의미는 영어에서 and가 그치? 둘 다를 의미하지. and는 맞아?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때 얘는 일어나지 않을 때였잖아. 그제? 기니 동시에 일어날 때 고배 법칙을 써준대. 알겠네? 그러면 선생님 말 잘 들어봐. 니들 나름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 동시에 일어나느냐에 따라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판단하든. 근데 가장 좋은 건 합의 법칙은 이 접속어가 있어. 문장 안에. 또는 이거나. 알겠습니까? 얘는 and의 의미가 있다고. 일어나고 동시에 사건 B가 일어난대. 알겠습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잘 판단하되 선생님은 접속어로 많이 판단해. 알겠습니까? 단 합의 법칙은 몇 프로 뺏기 문제없어? 10% 정도. 나머지는 다 고배 법칙이야. 이제 이 뒤에 공식들을 다 만들어내거든. 이 고배 법칙에 의해. 그 공식들이 다 고배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 테니까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잘 봐. 예를 들어 자, 1부터 10까지 쓰여진 10장의 카드가 있어. 몇 장의 카드? 10장의 카드에서 너희들 카드 놀이 해봤잖아. 해봤니 안 해봤니?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몇 장을 뽑아? 한 장을 뽑을 때 자, 여기 봐요.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 그죠? 됐네? 그러면 니들 눈에 두 사건이 보이지 마. 그제? 2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이 여기에서는 사건 A야. 그제?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사건이 여기에서는 사건 B야. 그제? 이렇게 두 사건이 돼도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끝났지만 2의 배수는 1부터 10까지의 수 중 몇 쉬어볼게. 2의 배수 2, 4, 6, 8, 10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죠. 이 뒷숫자가 클 때가 문제야. 그지? 50까지 있다면 2의 배수는 일일이 못 쉬지. 배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맨 끝수를 2로 나눈 몫이 배수의 개수야. 알겠습니까? 배수의 개수. 금방은 쉬어봤잖아. 짧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시켜 준 거야. 2, 4, 6, 8, 10이 2의 배수거든. 그럼 이렇게 5가지를 언제 셉니까? 그죠? 50까지 못 세죠? 그러므로 끝수를 요 배수의 배수로 나눈 목 2, 5, 10 5가지가 되겠죠. 됐네? 됐네? 그 다음 3의 배수의 개수는 요 끝수를 자 10을 3으로 나눠봐. 10을 3으로 나눠보면 몫이 얼마? 3, 3은 9에서 몫이 3이지. 알겠니? 나머지는 필요 없어. 몫만 따져보면 돼. 여기 3가지가 되겠다. 그럼 이 두 사건을 더해줘야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 봐봐. 이름기 함정인데 맨 처음부터 어려운 걸 내서 니들이 당황할 수가 있어. 그런데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라 그랬잖아.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는 그제 중학교 1학년 때 최소 공배수가 있단 말이야. 그제 2번 들어가 있잖아. 2의 배수에도 들어가 있고 3의 배수에도 들어가 있는 뭐가? 6의 배수가 그지? 6의 배수가 2개 들어가 있지.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됐네? 됐네? 그러므로 6 하나를 빼줘야지. 됐습니까?
여보세요? 예예. 예예. 아 그래요? 예예. 제가 영상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요즘도 코로나 걸리는 애들이 있다? 응? 요즘도 고등학생인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걸 눈에 띄게 찾아보자고요. 하나. 자 숫자가 작기 때문에 크면 6의 배수가 많을 거 아니야. 그죠? 50까지 있으면 그런 걸 조심해. 핵심을 잘 봐야. 애들 다 틀려 잘못하면. 막 2의 배수가 아까 뭐라 그랬지? 2, 4, 6, 8, 10이라 그랬지. 그제? 됐니? 그래서 5가지가 되고 3의 배수는 봐봐. 3, 6, 9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3가지가 됐던 거라 아가들아. 그런데 또는이니까 그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인데 맞아? 6이 여기 들어있잖아. 그제? 근데 여기 또 쳤잖아. 그제? 맞아? 둘 중에 하나만 그제 취급해야 하니까 하나를 빼준다고. 이런 문제 나오면 최소 공배수의 개수를 빼주면 돼. 꼭 기억해. 50일 때 이제 니들이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7가지가 되더라. 하나 빼준 건 그제 2군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준 거다. 알겠습니까? 합의 법칙이 메인이죠. 됐어요? 이제 그 다음 예를 또 볼게요. 천천히 봐. 자, 서로 다른 볼펜 니들 종류 여러 가지잖아. 그지? 같으면 안 돼. 서로 다른 볼펜. 다섯 자루와 서로 다른 연필. 연필이야, 연필. 알겠죠? 연필 4자루가 있다. 4자루가 있다. 자, 이 중에 한 개를 택할 때, 이 중에 한 개를 택할 때, 그죠? 볼펜 또는 연필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알겠니? 볼펜 또는 연필이 뽑히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느냐? 멋지죠? 됐네? 선생님은 얘들아 접속어로 합의 법칙이라는 걸 벌써 눈치챘죠? 볼펜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 볼펜이 5자루가 있었잖아. 5가지고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5가지. 저걸로 하면 사건 B가 일어날 가지수가 몇 가지? 4가지죠. 이런 건 중복되는 게 없죠. 합의 법칙의 완전한 샘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9가지. 이렇게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됐네? 그 다음 이제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어찌지 마.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몇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고?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봐. 요 땅바닥에 니들 주사위 놀이 할 수 있지. 2개를 동시에 던졌어. 그럼 땅바닥에 일어나서 동시에 일어날 거 아니니? 그러면 봐. 자, 첫 번째 요 주사위에서 6가지가 나올 수 있고 사건에 요거
두 번째 주사에서 6가지 나올 수 있죠. 그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의 법칙 6 곱하기 6 36이 되죠. 됐네? 됐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형으로 한번 볼게요. 두 개의 주사위를 선생님이 토싱해서 던졌어. 자, 왜 다시 형상화를 시켜주느냐? 형상화가 중요해. 나중에 이제 단서가 붙을 때도 있으니까. 여기 막 실제로 던졌어, 쌤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1 나오고 여기에서 1 나올 수 있죠. 그죠? 1,1이라고 하죠. 우리 순서쌍. 순서쌍이라고 하죠. 이야, 요걸 강조하려고. 경우의 수가 순서쌍으로 나타난다는 의미가 내포되면 다 곱의 법칙이야. 알겠습니까? 순서쌍, 순서쌍. 알겠습니까? 저 여기 봐. 1, 1. 여기 1 나오고 2 나오고 주사위 게임하는 거야. 이제 1, 3, 1, 4 이제 말로 쭉 갈게. 1, 5, 1, 6, 1, 6 끝났지? 그 다음 2, 1, 2, 2, 2, 3, 2, 4, 2, 5, 2, 6 그지? 3, 1, 3, 2, 3, 3, 4, 3, 4, 3, 5, 3, 6, 4, 1 해서 36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됐어? 형상화 됐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 동시에 이게 일어나니까 땅바닥에서 그제 아까처럼 이렇게 다 구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 6가지. 여기에서 6가지 동시에 일어나니까 36가지가 만들어지더라. 됐니? 자, 이걸 예를 들었으니까 이제 요거 잘 배워야 합니다. 이제 공식이 서서히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색으로 표시를 꼭 해줘야 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금방 이거 곱의 법칙을 하면서 곱의 법칙의 공식이 거의 80% 이상이 된다 그랬지. 그제? 여기 봐. 자, n개의 주사위를 자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 어떻게 했어?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뒤는 안 쓸게요. 몇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주사위는 몇 개의 면이 있죠? 6개의 면이 있죠. 밑이 그 면의 개수야. 6에 니들 지수 알죠? 지수 6의 족 n 거듭 제곱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까 이거 6의 2승이죠? 맞아. 2개의 주사위 던졌으니까 왜요라고 궁금증을 가지는 학생은 선생님 봐. n개의 주사위를 그려봐. 이해한 다음에 이건 외워야 해. 노란색은.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게 빠르죠. 이제 또. 자, n개의 주사위를 얘들아 봐. 선생님이 쭉 던졌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해서 n개를 던졌다. 얘들은 땅바닥에 n개가 쫙 깔리면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의 법칙이죠. 맞네? 그것만 눈치채면 돼. 여기에서 몇 가지? 6가지 땡땡땡땡. 그죠? 맞네? 곱의 법칙이라며 6이 몇 번 곱해지겠니? n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6이 n번 곱해지겠죠. 그래서 6의 n승이에요. 됐니? 주사위 놀이는 많이 나오니까 저런 룰을 좀 잘 기억해주기 바래요. 저걸 활용하면 두 번째 n개의 동전 알죠? 아까 n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눈치챈 학생은 동전은 면이 몇 개? 2개지. 저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자, 동전은 앞과 뒤 두 면이 있기 때문에 얘는 2의 n승이 되더라. 맞네? 그럼 선생님이 한 예를 그냥 스피킹으로 낼게. 3개의 동전을 탁 던졌어. 선생님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2의 3승 8가지. 맞네? 공식을 까먹었으면 이 원리 있잖아요. 그죠?
동전을 n개를 던졌으니까 이런 동전을 여기 두 가지 중에 하나 이 사건 요것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앞뒤 두 가지 중에 하나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n개 던졌으니까 2의 n승 두 개 던지면 2 곱하기 2죠. 맞네? 공식을 까먹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주면 돼. 알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우리가 요렇게도 또 어떤 책에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안 배웠는데요 하는 학생이 있어. 뭘 안 배워? 니들 정사면체 알지? 정다면체 일종이지. 배웠잖아.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를 우린 정다면체라고 하죠. 근데 정사면체는 면이 몇 개죠? 4개죠. 그러므로 정사면체 n개의 정사면체를 이렇게 활용도 할 수 있는 거야. 정사면체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정사면체는 면이 몇 개다 얘들아? 4개니끼니 4의 n 거듭제곱이 되는 거야. 이거는 밑에 깔린 수로 해야지, 그지? 주사위는 위에 나타난 수고, 동전도 위에 나타난 수고, 문자고, 그제? 됐네? 정사면체는 밑에 깔린 숫자로 하든지, 알겠습니까? 자, 이해됐니? 됐니? 그러면 요 복합적인 요 문장도 종종 뜹니다. 자, n개 동전과 이제 동전 주사위 놀이 이런 면 던지는 건 마지막 개념이에요. n개 동전과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 어떻게 하는데?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야야 얘들아, 과는 그리고와 같죠. and죠. 그리고 야 여기 동전 n개 이렇게 잡혀있어. 주사위 n개 잡혀있어. 박 선생님 모션 동시에 탁 던졌어. 그러면 동전 n개와 주사위 n개가 동시에 따다다닥 일어나지, 그제? 동시에 일어나니까 맞아요. 곱의 법칙이죠. n개 동전 금방 위에서 배웠죠. 2의 n 거듭제곱 곱하기, 그제? 6의 n 거듭제곱이겠죠. 떨려요? 떨려요? 안 떨리죠? 됐습니까? 자, 이제 얘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얘를 보세요. 어렵나요? 자, 갈게요. 예를 들어 아가들아, 자,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그냥 자, 단서가 있어. 만약 이거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구하라면 2 곱하기 6 12가지가 되지, 그제? 됐니? 그렇게 내면 시답잖죠? 여기 봐요. 동시에 던질 때, 자,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그제? 주사위는 홀수의 논이 나오는 경우의 수. 상황 판단을 잘해야 해요, 그제? 자, 동전 한 개와 선생님이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어찌됐든 동시에 일어나죠. 곱의 법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네? 또 하나 느껴.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의 법칙이고, 문장을 봐요. 키포인트 여기 있잖아. 그리고가 있잖아요. 접속어. 또는 뭘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순서상의 의미지. 그제? 선생님 봐. 갈게.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동전에서 앞이 나오라 그랬지. 앞
1 홀수의 논이지 주사위는 앞 3 앞 5 맞니? 특정 조건이 있잖아. 여기 봐.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and 주사위는 홀수의 논이 나오래.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전의 앞면을 헤드의 약자로 엣지로 쓸게. 맞아? 동전의 뒷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T로 써. 테일, 꼬리 이 뜻으로 쓴다고. 알겠죠? 자, 그러므로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오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고배 법칙으로 해보자고. 아까는 모션으로 했죠. 앞 1, 앞 3, 앞 5 순서쌍의 의미잖아. 그래서 세 가지가 정답이야. 그러면 얘가 많아지면 그지? 많아지면 힘들잖아. 동전 3개 막 주사위 힘들죠? 됐니? 그러므로 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죠. 됐니? 그러므로 고배 법칙이니까 1 곱하기 3은 3가지. 됐니? 멋져? 선생님 봐. 선생님은 어찌됐든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해를 해주는 거 왜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모르면 선생님처럼 메이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경우의 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저장해도 지금 아주 어려운 경우의 수가 나오면 일단 선생님처럼 예를 들거라. 예를. 그 조건에 맞는 예를 들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동전에서는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에서는 홀수 앞 1, 앞 3 이렇게 예를 들다 보면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 쌓이니까 고배 법칙 쓰면 되는구나. 됐습니까? 어렵나요? 아니죠. 이제 또 공식을 만들어낼게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할 때 이어달리기 알겠니? 또는 초등학교 때 내가 6학년 3반이었는데 3반 애들이 모든 학생이 일렬로 쭉 줄 서는 경우에서 졸라 많겠죠? 열나 많죠? 네가 맨 앞에 설 수도 있고 제가 선생님이 맨 앞에 설 수도 있고 뒤에 막 바꿔 쓰는 거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아하, 그걸 자, 이제 중요한 것들이 또 만들어진 다 고배 법칙의 일종이야. 니들도 메이크할 수 있지 봐. 선생님은 이 많은 공식, 이 많은 문제를 머릿속에 외웠겠니? 아니야. 그 상황에 맞춰서 메이크해내고 하는 것이겠죠. 선생님 천재 아니야. 그치? 선생님 어떻게 고3 거까지 다 외워쓰겠니 그거? 못 외웠어 니들. 나처럼 이해하면서 저번에 뭐라고? 형상기억법이 있죠. 그걸 많이 씁니다. 예를 통해서 막 내뱉어 놓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N명이 자, 일렬로 줄 서는 경우에서 원래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따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간단히 표현하는 것도 선생님이 그건 알려줄 테니까 여기 봐. N명이 일렬로 줄 서라는 소리는 맨 앞에 쓸 수 있는 가지수가 N가지겠지. 누구나 맨 앞에 쓸 수 있잖아. 내가도 맨 앞에 쓸 수 있고 네가도 그치? 만약 3명이 일렬로 줄 선다고 해봐. 맞니? 3명 중에 한 명, 즉 N서부터 그 다음 줄에 쓸 수 있는 애는 하나 맨 앞에 써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하나가 빠진 N-1명이 그 다음 줄에 오겠지. 이제 몇 명이 서 있어? 2명이 서 있으니까 그 다음 줄에 올 수 있는 애는 N-2명이 되겠지. 이 뜻이 뭐야? 한 명씩 계속 빼 나가는 거야. 한 명씩 계속 쓰니까 N명서부터 계속 빼서 어디까지 곱하면 돼? 1까지 곱하면 되겠죠. 맨 끝에. 그치? 맨 끝에는 이제 한 명만 딱 쓰면 되잖아. 맞네? N명이 일렬로 줄 서는 경우의 수야. 어려워? 천만에. 자, N명이 일렬로 줄 서기는 요걸 줄여서 쓴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N서부터 어디까지 뺀 거?
이 1까지 곱해준 걸 일명 n 팩토리얼이라고 해. 요 니들 느낌표처럼 생겼지? 요걸 우리는 팩토리얼, 계승, n의 계승. 영어로 외워두세요. n 팩토리얼이 뭐야 이제부터? n 팩토리얼이 뭐야? n서부터 1까지 곱한 거. 그럼 5 팩토리얼은 얼마야? 5, 4, 3, 2, 1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잖아. 5, 4, 3, 2, 1 왜? 5명이 일렬로 줄서기 5명이 일렬로 줄서기 5팩 5, 4, 3, 2, 1 됐네? 4명이 일렬로 줄서기 4팩 4, 3, 2, 1 됐습니까? 그렇게 간단히 표현해서 우리가 곱해주면 되잖아요. 됐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금방 설명했지? 했어 안 했어? 자, 그렇게 우리가 간단히 아까 얘 만든 거 3초 만에 해결됐죠? 5명이 일렬로 줄서기가 뭐? 5팩 일렬로 줄서기야. 알겠습니까? 5명이 일렬로 줄서기니까 5, 4, 3, 2, 1 곱하면 정답 된다고요. 그걸 굳이 여기다 써야 하나요? 그거 쉬운 걸. 베이스로 깔리는 문제는 선생님처럼 당장의 머릿속에 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게 이거예요. 뭐가 꼭 나와? 자, A, B, C, D, E 5명이 몇 명이야? 5명이 일렬로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참 멋지지 봐요. 일렬로 세울 때 수빈이와 지수가 항상 이웃하게 쓰는 경우의 수. 알겠습니까? 자, 그게 중요하다고요. 선생님이 말하는 게 어렵나? 안 어렵죠. A, B가 이웃하여, 이 이웃한다는 말을 강조할게요. 이것도 이제 공식이 있어요. 이웃하여 줄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요 단서 때문에 좋은 문제예요. 대입에도 나왔었어요. 줄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멋진가요? 이제부터 이것도 공식이라며 대단히 중요해. 자, A, B가 이웃한다. 이웃한다 라는 말이 뜨면 묶어. 끈으로 묶어서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 그럼 항상 이웃돼 있을 거 아니야. 떨어지지 않게. 이웃한다 라는 말이 뜨면 묶는다가 아주 중요한 말이야. 묶어라. 자, 묶으면 이 2명은 항상 붙어 다니니까 1명 취급해주면 되죠. 자, 여기 봐. 모르면 예를 들려면 A, B가 이웃해? 첫 번째 경우 A, B, C, D, E도 이 조건에 맞죠. A, B 이웃했지. 그 다음 선생님 잠깐만요. 얘가 요 사이에 끼어들도 되지. C, A, B, D, E 해도 되잖아. 얘들은 항상 묶어 다니면 되잖아. 그 다음 얘가 요 사이에 끼어들도 되지. 저 화살표한 의미가 뭘까지? 계속 얘 들을래? 이렇게 예를 들다 보니까니 1명, 2명, 3명, 4명 취급하면 되는구나. 묶어 다니니까. 그죠? 됐어? 4명이 일렬로 줄서기 4팩이죠. 알겠습니까? 그거에 얘들아, 이 자세에서 볼래? 이 자세에서 수빈이와 지수의 위치를 바꿔주면 다른 모양으로 보이지. 저렇게 해서도 움직일 수 있지, 그치? 니들 위치를 바꿨잖아. 그치? 앞에 뒤고 이건 다른 모양이야. 봐. B, A, C, D, C, B, A, 그치? 다른 모양이죠, 분명히. 이웃하면서. 맞아. 이웃한에도 순서 바꿔주는 거, 쟤들이 일렬로 줄 서는 거, 이 팩을 곱해주면 존나 중요한 원리야. 됐니? 니들도 바꿔 세울 수 있잖아. 얘가 몇 가지? 4, 3, 2, 1.
얘가 몇 가지? 2, 1. 이거 쭉 곱하면 정답 되겠죠. 멋져요? 그러면 자, 이 셀에 있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메이크 할게. 잘 봐요. 답 낼 수 있나 볼게요. 여기 봐. 예를 들어 A, B, C, D, E, F 몇 명이? 몇 명이? 6명이 일렬로 줄 쓸 때 6명이 이제 일렬로 줄 서래. 뭘 메이크 하려나 봐봐. A, B, C 3명이 이웃하여 줄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지? 조금 확장을 했네. 그지? 아이씨, 확장했어도 뭐 이해하면 되겠다. 됐어? 됐어? 요건 요 센 책에 있어요. 잘 봐요.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을 어떠다 잘 할 수 있지 봐요. 이웃자가 떴죠? 얘들을 묶어서 움직이면 되잖아. 됐어. 됐어. 여기 봐. 야, 이것도 되죠. 그 다음 얘가 요 사이에 끼어들도 되죠. D서부터 출발. D, A, B, C, E, F. 요로 끼어들도 되죠. 그게 뭐야? 이웃한다라는 말이면 저 한 묶음으로 해서 한 명 취급하면 되겠다. 됐니? 정답은 1명, 2명, 3명, 4명이 일렬로 줄서기 4팩이죠. 이렇게 놓나요? 그거인 동시에 말을 만들어. 그거인 동시에 얘들이 바꿔서도 여기서 B, A, C에도 다른 모양이지. 하지만 A, B, C는 이웃에 있잖아. A, C, B에도 그죠? 아하, 금방 내가 저 안에 묶은 애들 어떻게 막 자리를 바꾸죠? 요 3명이 일렬로 줄 서면 되겠다. 그제? 멋져? 이렇게 해주면 되네. 아까는 여기가 2팩이었잖아. 그제? 무슨 원리를 배우는지 아시겠어요? 가슴 이렇게 아프죠? 응? 아시겠나요? 소리를 너무 질러서인가? 소리 들려서 되니? 됐어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공식을 만들어내자고. 니들도 선생님처럼 막 배우는 대로 집에 가서 나처럼 이해하고 외워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해할 수 있어도 만약 오늘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면 까먹어. 그래서 영상을 찍어 놓는 거야. 다시 선생님이 그제 했던 모습을 보면 기억이 또 나겠죠. 맞네. 그래야 100점이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쉬워요. 중학교 건 산수라 했잖아요.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N명 중 N명 중 3명의 대표를 뽑되 아니 2명서부터 가자. 2명의 대표를 뽑되 자격이 부여됐다라는 말을 알려줄게. 자격이 부여된 2명의 대표와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대표 2명을 뽑는 그게 갈려. 알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갈게요. 이것도 난 이해로 만들어내요. 자격이 부여됐다라는 말은 2명의 대표를 뽑되 반장, 부반장을 이렇게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거지 얘들은. 그죠?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를 결정해 보래. 잘 들어야 합니다. 그죠?
할 수 있지. 잘 봐요. 자, 몇 명? 반장, 부반장을 뽑아내야 돼. 참, 이게 어려울까? 반장, 부반장을 뽑으래. 자, 이거는 순서가 고려되는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제? 만약에 여기 봐. 요 N명 중에 N명 중 반장으로 뽑힐 수 있는 애들은 몇 가지? N가지일 거 아니야. 됐네? 됐네? 그럼 한 명이 뽑혔으면 부반장으로 뽑힐 수 있는 아이는 N-1명이겠다. 됐네? 됐네? 반장, 부반장은 봐. 이 가지수는 이게 정답인데 잘 봐. 자격이 있다가 부여되지 않은 그냥 두 명의 대표 있죠. 그거가 차이점을 보는 거야. 우리 둘이 두 명이 뽑혀 나왔어. 그러면 내가 반장, 네가 부반장이야. 그죠? 자격이 부여되면 순서가 고려된다는 소리야. 그죠? 순서. 내가 반장, 네가 부반장. 네가 반장, 내가 부반장. 두 가지지. 맞니? 이따가 그 밑에 거 봐.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어. 우리 두 명 뽑아냈는데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나 대표, 너 대표. 내가 대표고 너 대표야. 너 대표고 순서 바꾼다 해도 대표 같이. 그치? 구분이 안 되잖아. 반장. 이런 것이 자격이 없는 대표를 뽑는 경우라고. 됐니? 그러므로 금방 반장, 부반장은 두 가지 취급이 되는데 대표는 한 가지 취급되지. 그치? 똑같이 뽑아냈는데 2로 나눠주면 되겠다. 하나 취급되니까. 그치? 멋져? 야, 그렇게 공식을 만드네. 그러므로 요거가 쌍으로 가져갈 것이 뭐냐면 쌍으로 N명 중 그냥 N명 중 두 명의 그냥 자격이 없는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이야, 이건 뭐다? 벌써 만들어냈는데 차이점이 뭐야? 얘는 그냥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그지? 얘들은 두 명의 대표인데 반장, 부반장이라는 자격이 부여됐을 경우야. 그지? 얘가 더 많다고 순서를 바꾸는 거니까 얘가 더 많다고. 맞아? 그러면 금방 얘 든 거에서 머릿속으로 계산한 놈은 이 놈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지? 맞아? 하나 취급되니까 공식 외워도 좋긴 좋은데 왜 2로 나눴을까를 좀 생각해 주면 쉽죠? 얘를 그럼 한번 들어볼게. 니들도 할 수 있어. 5명 중 2명의 대표를 뽑대. 2명의 대표. 그냥 경우의 수. 그지? 대표는 자격이 부여된 게 아니야. 두 명 뽑아냈는데 너 대표, 나 대표, 같은 경우야. 그지? 공식에 의하면 어떻게 되게 2분의 그지? 2분의 n 5명 n-1 됐네. 얘는 몇 가지? 10가지. 어쩐지 모르겠다. 그 다음 5명 중 이제 자격이 부여된 애들 봐. 자격 5명 중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됐니? 얘는 자격이 부여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죠? n 곱하기 n-1이라며 반장으로 뽑힐 수 있는 애가 5명, 부반장 그제? 5 곱하기 4 저 위에 봐. 됐어? 20까지가 돼. 절반으로 항상 절반이 되는 거야. 그죠? 항상 2로 나누니까 절반이라고요. 됐어? 이제 3명의 대표를 뽑되 이제 확장을 할 줄 알아야지. 뭐장? 확장. N명 중
3명의 대표를 뽑되 자격이 부여된 3명의 대표를 뽑되 잠깐 봐. 계속 확장할 줄 알아야 그죠? 너무 여기 근데 중학과정에서는 3명까지만 알면 돼. 됐네? 자, 반장, 부반장, 총무 얘를 뽑는 경우에서 예? 그죠? 이건 원리가 뭐야? 아까 했었는데 반장 자격이 부여되어 있으니까 부반장 그죠? 총무 이렇게 반장으로 뽑힐 수 있는 애가 n 가지겠다 그죠? 부반장으로 뽑힐 수 있는 가지수가 한 명 빠지고 n-1이지 총무로 뽑 이렇게 세 칸을 이렇게 곱해주면 돼. 아까는 이거 두 칸이지 반장 부반장이니까 그럼 센스 있는 새끼는 4명의 자격이 그제 하나 더 가면 되는 거야. 하나 더 가면 되는 거야. 그제 느낌 오지? 됐네. 그 다음 이제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n명 중 그냥 참 여기 중요한데 n명 중 3명의 그냥 대표를 뽑는 경우에서 이거는 아까 이건 2로 나눴지 2로 나눴지 그제 우리 둘이 순서 바꾸는 2팩의 의미야 나눠준 거 얘는 3명의 대표니까 요 공식에 위에 있는 조 공식에 뭘로 나눠주면 되느냐 하면 6가지가 같은 경우가 만들어져 여기 봐봐 요 3명의 대표 3팩으로 나눠준다고 3, 2, 1로 3팩 알죠? 3, 2, 1 6가지 그럼 4명의 대표는 4팩으로 나눠주면 돼 왜 3팩으로 나눠주니까 여기 볼래 니들? 얘 들어볼게 여기 봐 자, 반장, 부반장, 총무가 이렇게 있어 얘는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주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1이라면 우리 3명이 내가 반장, 네가 부반장, 네가 총무야 그치? 그 다음 요거 A, C, B 다르지? 반장, 부반장 그죠? 순서 바꾸니까 그 다음 B, 여기 칠 한번 B, A, C, B, C, A 그제? 요 얘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 지금 C, A, B, C, B, A 반장, 부반장, 총무는 다 다른 경우지 어찌됐든 우리 그제? 자격이 다 다르잖아 지금 6가지가 다 다르지? 그런데 이제 봐 대표로 옮겨봐 그죠? 나 대표, 너 대표, 너 대표, 나 대표 다 같은 거잖아 6가지가 어때? 다 같아버리지 그죠? 그래서 6으로 나눈 거야 3명의 대표는 하나 취급되잖아 그죠 이게 그 많던 게 하나야 6으로 나눴다는 소리죠 그럼 규칙을 발견하기에 얘는 그죠? 어디 갔죠? 아까 얘는 분모를 2팩으로 나눠준 거야 2명 순서 바꾸는 거 얘는 3팩으로 나눠준 거고 그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는 4팩으로 나눠주면 돼 빨리 하는 애들은 선생님은 저걸 이해로 만들어낸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요 밑에 요 밑공식에 얘를 좀 메모해 주실래요? 요거 2명의 대표 뽑기와 같은 놈이 있다 얘들아 해봐요 우리 이 평면 위에 n개 점이 있어 n명을 n개 점으로 봐 똑같은 문제지 n개 점 중에 2점을 택해 이어주면 선분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맞아? 맞아? n개 점 중 2점을 택해 선분을 만드는 경우에 선분 알죠? 양끝점이 존재하는 맞아?
선분을 만드는 경우의 수도 똑같겠지. 그지? 똑같아. 어? 너하고 나하고 이었어. 점을. 그지? 반장 부반장이 아니야. 너 대표 나 대표랑 같은 거지. 그지? 하나 뺏기 더 만들어지니. 그지? 두 개의 점만 택해주면 선분이지. 나랑 너 택해주면 선분 만들어지잖아. 맞아. 그냥 두 명의 대표를 뽑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점을. 그 다음 여기에 자 원위에 n개 점이 있어. 원 알죠? 원 n개 점이 있는데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에서 삼각형 이거 참 잘 나와. 선분 삼각형. 자 원위에 우리 이렇게 서 있어. 삼각형 만들려면 세 명만 손 탁 들으면 걔들이 이어주면 되지. 반장 부반장 서기 필요 없이 세 명의 대표 뽑기지. 너 먼저 쭉 이으나 나 먼저 이으나 그치? 너 먼저 이으나 다 삼각형 만드는 경우에도 얘야. 아 이거 공식 잘 정리해야 하는데. 됐어? 어려워? 자 얘를 하나 멋진 거 이 센에서 아주 잘 나오고 잘 틀리는 문제 한번 내볼게. 대표 문제 풀어주는 거 지금 다 풀 수 있어.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6명 중 한 명의 회장 한 명과 회장 한 명 뽑아내래. 명의 붙었네, 그제? 자기 부회장 부회장. 이야,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부회장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봐라. 맞네? 여기 봐봐. 신기하지? 얘들은 자격이 부여된 게 아니지. 이렇게 해놓고 보면 느낌 와. 회장 1명, 부회장 2명이니까 그지? 쓰기 싫어서 이거잖아. 그지? 모션을 써보면 이렇게 하는 거다. 자, 회장으로 이해를 해야 해. 회장으로 뽑힐 수 있는 인간은 몇 명? 6명이지. 6가지지. 6명 중에 1명이 회장이 될 거 아니야. 이제 몇 마리 남아있니? 5명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제? 5명이 남아있겠지. 5명 중에 얘들은 뭐야? 그냥 2명의 대표 뽑기지. 반장, 부반장이라 부반장이니까. 봐. 야야, 이렇게 하면 돼. 부회장. 그치? 이렇게 만들어 갔잖아. 그치? 됐어? 아이씨. 자격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큰일 날 뻔했네. 그치? 2명의 부회장을 뽑아내래. 2분의. 그치? 몇 명 남아있어? 5명. n-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멋진가요? 이 공식들은 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면 됐니? 그래서 여기 60까지가 되는 거야. 60까지. 됐어. 그리고 원래는 이제 봐. 2자리 정수 만들기, 3자리 정수 만들기, 이 둘 중에 어디 하나 들어가는데, 그제? 그런데 0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때문에 나는 고등학교 때도 정수 만들기는 원래 이 공식에 들어가게 메이크할 수 있어. 그거는 따로 공부해. 정수 만들기는 초등학교 때 원리가 훨씬 나아. 즉, 이 예를 통해서 정수 만들기는 해야 해. 이거 지금 만들어진 원리 있죠? 요걸로 가겠다는 소리여서 내리면. 됐어? 요거 안에 뭔가 들어가 있다가, 자, 예를 들어. 1부터, 자, 6까지 적힌 6장의 카드가 있어. 그제? 6장의 카드가 있대. 얘들아. 카드가 있다.